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제주의 공공자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환경연수계획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바람과 햇빛 에너지 관련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에너지개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시죠? 김동주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나오시기로 돼 있는데 굳고 우리 박사님을 추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장님 우리 문경삼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람 많은 섬이죠. 제주가 이제 바람, 이 햇빛 이런 게 다 이제 에너지가 되고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뭐 환경 훼손, 뭐 경관 훼손, 뭐 생태계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좀 지나친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제주가 망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우리 제주의 그 에너지 정책 특히 이 바람과 햇빛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은지 우리 김동주 박사님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네. 바람이 많은 섬이지만 그런 바람은 제주도민들에게 네. 고난과 역경이 상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원료로서 네. 우리가 충분히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네. 풍력과 태양광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네.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에너지공사와 제주도와 함께 네. 제주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주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혜를 모은다고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많이 있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민들을 위한 뭐 공청회 자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알리는 자리가 네.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너지 전환이나 뭐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네. 지역인 것만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 또 네. 굉장한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네. 그에 비해서 시민들에 다가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얻어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뭐 그런 보급률에 비해서는 좀 낙후되지 않았나 이런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선돼야 될 여지가 많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네. 네, 당연히 개선할 여지가 네. 많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2012년도 5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네. 여기에 추진 방향은 저희들이 그 온실가스 감축하고 네. 그 다음에 에너지의 자립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그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뭐 재생에너지 보급률이라든지 전기차 보급률은 사실 뭐 타시도에 상당히 좀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추진 과정에서 아까 환경의 문제라든지 경관의 문제, 네. 수용성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없잖아 있다. 네.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미래를 위한 어떤 방향에 부합되는 정책이므로 우리 도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소통의 과정을 갖다가 충실해 나가면서 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김동주 박사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또 세계 환경수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총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네. 제주도는 그 환경적으로 네.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환경을 그대로 이제 내버리기보다는 이런 환경을 활용을 해서 네. 제주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네. 현명하게 이용하는 게 우리 도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세계 환경 수도라든지 네. 카본 프리 아일랜드와 같은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브랜드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 지향점을 가졌다는 대해서는 네. 도민으로서 이제 그동안 제주도정이 좀 나름대로 열심히 그 목표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제 김정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민 참여 부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지금 제주도와 우리 에너지공사가 이 사업 시행 예정자로서 이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네.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저희한테 이제 전달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어때 총체적으로 우리 2030 카본 플레이 아일랜드 예. 잘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과정에 있어서는 예. 다소 이제 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 예. 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환경이라든지 우리 미래의 세대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야 될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고 더디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잘 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우리 김정도 팀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겠죠? 예. 카본 프리라는 거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네.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쓸 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민 내지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저희가 뭐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좀 했었고 뭐 실현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치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그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변경 계획이 진행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모자란 부분들이 보이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단어를 용어를 네. 도민들이 잘 모릅니다. 예.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죠. 거의 모르는데 이게 뭐 사실 저도 정확하게 지금 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라고 얘기는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도대체 뭘 지향하는지를 네. 정확히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더더욱 모르시라 생각하고요. 네. 그만큼 도민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설명 내지는 제대로 된 어떤 홍보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왔다. 또 거기에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 도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재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은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예. 좀 더 이렇게 도민과 함께 하는 노력이 그렇죠. 필요하다. 네. 예. 그 한마디로 이제 탄소 없는 섬을 네. 추구하는 건데요. 그 네, 4대 맞습니다. 핵심 정책이 있죠.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탄소 없는 섬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한 4가지의 핵심 정책이 있는데 예. 우선 하나가 뭐냐면은 제주도에 있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갖다가 예. 2030년까지 예. 100%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화력 발전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화력 발전은 사실상 그때 기저용으로 연결은 돼 있지만은 예. 예비용으로 예. 이렇게 사용할 걸로 지금 예, 이제 예. 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제주도 내에 이제 어쩌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범인데요. 예,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갖다가 예. 전기차로 해서 바꾼다라는 이렇게 그 로드맵이 예. 되어 있고 거기에는 사실상 그 전까지는 모든 자동차를 갖다가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수정 계획에서는 25년 이후에는 좀 그 용량이 큰 차량들 트럭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수소차화해서 예. 좀 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 예. 능력상에서도 제기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좀 함께 가져가려고 그러고 예.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그 수요자 관리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의 가성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 뭐냐면 지금까지 사실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녹아나 있지 않아서 네. 저희들이 이번 그 수정 계획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에너지 총량제, 건물에 대한 에너지 총량제라든지 ERS라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효율화 그 제도가 있는데 예. 에너지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이라든지 가스를 판매하는 가스공사, 예. 그 다음에 이제 난방공사 이런 데들은 그 에너지를 갖다가 판매하면 일정 비율은 에너지 판매 일정 비율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예.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저희들이 사실상 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전기차 보급 이런 보급적인 정책들은 좀 줄기차게 해왔지만 예. 산업적인 연계 정책이 사실상 예. 미흡을 했습니다. 융복합, 그래서 융복합 산업을 예, 맞습니다. 선도하는 겁니까? 예, 융복합 산업을 갖다가 예. 전기차의 애프터마켓 서비스들, 충전 서비스라든지 ESS 서비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뭡니까 그 유지보수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융합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산업군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 핵심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 김동주 박사님 이 핵심 전략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핵심 전략을 잘 만든 걸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2012년에 처음 발표된 네.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최근에 7년 만에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네. 뭐든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네. 바뀌기 때문에 수정 보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수정 보완한 목표의 경우에 한 1년 2개월 동안 제주도가 이제 전문 연구기관에 맡겨가지고 수많은 연구진이 참여를 해서 도출해낸 결론입니다. 이제 기존의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 처음 발표한 계획보다는 상당히 현실성을 좀 더 높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일 핵심은 결국 재생 가능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을 하고 네. 그렇게 생산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총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량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네. 그런 양으로도 충분히 제주도의 에너지 생산을 네. 공급할 수 있고 또한 그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도 이게 단순히 이제 보급 대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기 자동차의 공급이 향후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도 이 네. 출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라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존 2030년에 그 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100% 이렇게 충당할 수 있다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 이번에 수정 보완 용역이 발표가 됐고 이건 네. 정부 정책 연구 과제 용역 보고서에 탑재하는 시스템에 네.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네.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의 4,311메가와트의 신재생 네. 에너지 목표를 4,085메가와트로 약 250메가와트 정도를 줄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상되는 수요 대비해서 110% 정도까지 생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네. 이거를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에너지원들이 서로 그 네. 운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정주 팀장님, 우리가 지금 도내 자동차가 약 50만 대 등록돼 있는데 이거를 전기차로 이제 대체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4%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2030년도까지 이게 가능하시더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국가 계획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국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30년도에 20% 올리는 네. 것이고 그다음 전기차 비중도 마찬가지로 네. 뭐 그 수준을 올리겠다는 건데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30년에. 네. 근데 그게 11년 안에 가능하겠냐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예. 도민들도 지금 그거를 질문할 것 같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뭐 말씀하시는 예. 것 중에 뭐 재생가능 에너지 얘기하면서 화력 발전은 기저 발전에 불과하고 돌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사실 그거는 발전 자회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협약을 맺고 협정을 맺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LNG 발전소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최소 20년은 돌려야 어쨌든 이익이라는 게 남지 않겠습니까? 발전자 회사가 적자를 볼 수는 없는 예. 거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화력 발전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4,000 메가와트 정도의 예.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기저에 있는 화력 발전 그리고 육지에서 오는 전력 부분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과도한 수준의 발전을 하겠다는 계획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오늘 전력거래소에 가서 그 공급 예비율을 좀 살펴봤는데 일주일 동안 쭉 봤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율이 27%입니다. 전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남고 있거든요. 실제 제주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10년 안에 다 몰아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과잉된, 굉장히 뭐 넘친 그런 계획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무조건 이게 좋은 거니까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화력 발전 부분부터 시작해서 화석 연료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대화 나누고 논의할 것인지를 충분히 얘기해야 된다고 좀 더 생각합니다. 세밀한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저도 이제 도민으로서 전기차 100% 네. 2030 지금 한 5%도 안 됐는데 네.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표는 어쩌면 정책적 의지를 네. 같이 포함된 목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세계의 흐름이 예. 지금 새로운 이제 연료전지차라든지 수소차 뭐 이런 흐름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연적인 부분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예. 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세계적인 예. 추세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은 지금 2025년도부터는 아예 전기차 자체를 갖다가 생산을 안 더 이상 하는 생산하지 거로. 않겠다. 예.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예. 그 발표할 정도로 돼가고 있어서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간 앞서 말씀했던 그런 사항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원에서도 연구한 게 뭐냐면 2022년도까지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보조금 정책이 2022년도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보는 게 2020년 3년도 늦어도 25년도가 되면 보조금 정책이 없어도 우리 그 내연기관 차량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가성비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친환경 차량을 살 수밖에 자연히 선호할 수- 예, 할 수밖에 선호할 없는 없다.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 예, 기술 예. 발전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세계적인 흐름, 국내 흐름, 예. 정부의 어떤 정책, 도의 정책 이런 거를 믹싱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는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을 건가. 물론 100%라는 거는 예. 의문점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책적 의지로 갖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중수 박사님, 2030년에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 개발 목표가 4,085메가와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래대로라면 4,311메가와트에서 좀 네. 줄어들었지만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1,411메가와트, 풍력은 이제 2,400메가와트로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네. 그 연료전지 부분이 좀 줄어들었을 뿐이고 기존과는 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핵심은 결국 절반을 공급할 풍력 발전이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해상 풍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현재도 그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을 해서 네. 육해상 풍력 발전을 공공주도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게 정말 대규모 사업이고 기존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100메가와트급 해상 풍력을 여러 군데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분명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제주에너지공사라는 지방 에너지 공기업이 공공 개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이라든지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이 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김정도 팀장님은 이 지금 제주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계획이 풍력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뭐 지열이라든가 다른 그런 것들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충분하고 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뭐 기본적으로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태양광하고 뭐 풍력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뭐 일면 타당한 예.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이외에도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예. 화력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민되지 않았고 연구도 별로 좀 예.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 이런 부분을 담당하라고 또 에너지공사가 또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관련한 내용으로 좀 더 많은 연구도 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넓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보충 조금 예,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그 김종유 팀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 중에 저희들이 그 신재생 에너지 이번에 목표를 4,085메가와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 여유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진이라든지 해서 알아보니까 간단한 겁니다. 요게 그 저희들이 그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연을 기반으로 한 연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간헐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갖다가 얼마만큼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고 없기도 하고 그 효율성에 따라서 전기가 계속적으로 그만큼 공급이 가능하느냐 아니냐가 좌지우지가 되는데 예. 아까 4,085메가와트는 저희들이 풍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해서 발전 용량은 그렇게 되지만 예. 실제 그 효율성으로 해서 따졌을 때는 예. 그 피크치로 해서 한 1,350메가 그 지금 용역에서는 1,795메가라고 피크치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전력거래소에서 나온 자료에 하면 한 1,350메가 정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발전기의 그 어떤 설치 용량을 갖다가 네. 과도하게 잡은 것은 아니다. 이 효율성을 따져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만 하고요. 네. 또 하나 그 연료의 문제에서 연료의 그 어떤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사실은 풍력 태양광이 지금 목표량이 거의 92%가 됩니다. 예. 네, 그게 맞는데 이번에 그 새로운 그 수정 계획할 때 바이오 부분이 170메가와트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사실 신재생 에너지 연료로 이번에 그 올해에 고시가 됐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기존의 화력발전소 삼양이라든지 예. 저쪽 남부발전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바이오 중류로 해서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이미 예. 삼양 같은 경우는 사실 100메가와트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중류로 예. 교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는 아예 예. 그 포항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1차적인 계획에는 있었지만 예. 이번엔 아예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반영이 됐다는 말씀. 예. 제가 약간 그러면 죄송한데요. 이게 더 이제 일분만 풍력 관련해서 더 주시면. 깊이 있게 들어갈 걸로 해서 우리 김정루 팀장님 지금 풍력이 저희들이 그 1970년대 우리가 오일 쇼크 있을 때부터 제주도에서는 좀 관심을 기울여서 소규모 풍력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행원입니까? 예, 행원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선두를 하고 있는데 이제 풍력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하면서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 중에 네. 과도하지 않다. 네. 효율로 따지면은 뭐 풍력이 한 25% 되고 네. 뭐 태양광 한 15%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뭐 이 정도 보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 같은데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더 높아질 거고요, 효율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배제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전하고 화력 발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전 자회사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자야, 우린 안 쓸 거야라고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제해 놓고 이걸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과의 충돌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예비율이 거의 30% 육박하게끔 전기가 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전기 절약을 네. 통해 가지고 뭐 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발전소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교체하는 걸로 네. 가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거는 밀어놓고 이걸로 할 거야라고만 해버리면 네. 굉장히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였거든요. LNG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화력 그 부분도 우리 팀장님 지적처럼 어떤 그 정책을 자연스럽게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협의나 논의들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김동주 박사님, 우리 풍력 자원의 어떤 그 개발의 역사라든가 어떤 풍력 자원이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되고 있는지 좀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제주도는 1975년부터 풍력 네. 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풍력 발전이 역사이고 예, 예. 제주도 풍력 발전의 역사는 대한민국 풍력 발전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연구 개발 위주였습니다.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고 제주도에서 예. 직접 마을 풍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이 행원 풍력 발전이라는 전국 최초의 상업용 풍력 발전을 예. 제주도가 직접 개발을 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이외 한전이라든지 민간 예. 풍력 회사가 지금껏 이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제주도의 풍력 발전은 총 약 270메가와트 정도가 있습니다. 한 20개소에 120기의 풍력 발전기가 운전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풍력 발전을 육상과 해안 그리고 해상에 설치할 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좀 보충해서 예. 우리 그 도내 이제 풍력 단지 예. 운영 현황 예. 앞으로 또 개발 계획 이런 것들 예. 좀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풍력 실질적인 그 운전 중에 있는 게 예. 20개소에 아까 김동주 그 박사님 말 맞다나 269메가와트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상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실제 운행을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절차 이행 예. 중인 거 물론 하다가 이제 좀 드랍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절차 이행 중인 게 10개소에 654메가와트 해가지고 예. 총 30개소에 한 923메가와트를 예. 갖다가 현재 그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는 그 수망 풍력이 그 25.2메가입니다만은 요게 9월부터 해가지고 예. 터빈 설치 작업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모든 행정 행위가 끝나서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예. 준공할 이런 상황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상 풍력 앞으로 이제 이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예, 예. 해상 풍력
풍력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해상 풍력도 지금 현재 이 모든 수치 중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운행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탐라 해상 풍력, 예. 저 한경면에 있는 탐라 해상 풍력 30메가와트가 2017년 12월 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 제주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제 풍력 단지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동평대가 우선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행원 얼정, 그다음에 표선 이제 세화 하천이라든지 또 그다음 민간 쪽에서는 물론 한림 해상 풍력 발전이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가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풍력이 지금 상당히 여러 곳에 단지가 개발돼서 해상 풍력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일부 도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뭐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좀 찬반 논란도 있고 너무 이게 자본가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그런 개발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제 경관 자원 또 생태계 파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풍력 발전을 네. 반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저희는 풍력 발전을 굉장히 지지하는 환경단체라는 점을 네.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해안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지면 건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 경관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해안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제주도고 또 관광 자원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와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는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연안에서 또 이제 어업 행위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또 어업을 하시는 또 어민들도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당하다, 당연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뭐 해상풍력 발전, 특히 이제 해상공사를 통해서 뭐 이제 지지해가지고 이제 세우는 현재의 어떤 해상풍력 발전 방식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경관 문제 내지는 어업권 문제와 충돌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과 그런 갈등을 계속 연결되면서 뭐 사업을 이런 형태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우리 있습니다. 김등주 박사님은 지금 그 연구센터로 가시기 전에 그 환경운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풍력을 활용한 어떤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 이런 걸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그런 제도들은 상당히 앞서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2006년부터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 갈등이 상당히 심했고 전 도적으로 확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이제 환경운동단체의 풍력자원 공유화 주장에 이제 수용을 해서 제주도의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사업 허가 제도를 점차 이양을 받아서 2011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때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 허가 권한이 이제 산자부 장관에 있었지만 제주도지사로 이양을 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허가 기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구 지정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환경 영향이 덜하고 주민 찬성이 높으면서도 바람 자원이 좋은 곳에 대해서 지구 지정을 먼저 해놓고 그 안에서만 사업 허가를 하는 무분별하게 이제 사업이 확장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난개발을 꼭 필요한 방지하고 곳에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특히 풍력 발전 지구 지정 제도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계획 입지 제도의 원형으로 지금 벤치마킹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지에서는 상당히 많은 풍력 발전 단지 건설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그런 갈등이 덜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도가 공공주도의 풍력 자원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에서는 이 우선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위해서 마을 총회의 동의서와 어총회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한 마을에 한해서 풍력 발전 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그 1호가 바로 지금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 지구입니다. 우리 김정도 팀장님, 그 지구 지정 제도 또 이제 주민의 수용성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되면서 그나마 어떤 지속 가능한 이런 풍력 개발이 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싶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이제 풍력이라는 자원이 충분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지구가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가 주도하고 제주도 공공적으로 평가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 육상 풍력 발전 지구 지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뭐 사업자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서 거기 주민들 막 이제 뭐 동의서 받고 뭐 협의하고 네. 그러면서 또 비리 사건 터져가지고 뭐 이제 법률적인 문제까지 가가지고 뭐 경찰 조사받고 막 이제 뭐 처벌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리하게 끌고 가다가 결국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지구 지정이라는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공공적이었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공공성이 얼마만큼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공공주도로 하고 있다. 뭐 에너지공사가 나서니까 당연히 공공적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네.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제주도가 얼마만큼 그런 공공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유 자산으로서 어떤 관리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그래도 이제 우리가 풍력 그 공유화 기금 예. 조례 이런 것들이 제정돼서 네. 이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공유화 기금 조례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지만은 사실상 저희들 그 2011년도에 풍력 그 허가및 그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예. 이미 이제 그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해서 예. 이 풍력이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에는 예. 공유화 계획서를 갖다가 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예. 또 이 심사 부분에 포함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공유화 기금은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해서 조성이 되어 왔고 2018, 19에서 공통적으로는 저희들이 기금의 용도는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보급이라든지 또 그거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소외계층의 또 그 여러 가지 그 예. 그 전기료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보존해 준다든지 또 그리고 이제 공공성 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또 경로당 같은데 태양광 사업을 한다든지 예. 또 이제 집집마다 이제 그 에너지공사가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태양광 보급 사업들 이런 거를 갖다가 어쨌든간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갖다가 기금이지만 어쨌든 기부금적인 성격이지만 가져서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주자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물론 그는 또 어떤 소외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줄곧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기금 조성이 아주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제가 초대 그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네. 따른 위원회에 처음 참여를 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네. 한 1년에 40억에서 50억을 예상으로 했지만 그 실제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네. 수익이 크지 않을 경우에 납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네. 현재는 20-30억 정도 매년 한 네. 20억 정도이고 그 중에 이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용도로 네. 도민의 그 태양광 보급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10억 내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의 지역 에너지 기금의 형식으로서 네.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기금 규모를 어떻게 하면 확대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서 그런 예.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민들과 함께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상당히 그 도민들이 기대에 비해서는 우리 기금도 그렇고 이 기금 액수도 우리 좀 불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개선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저도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예. 가장 위원들이 불만을 표하는 거는 예. 왜 에너지 공사만 내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에너지 공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예.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는 아주 일부의 그렇죠.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라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규정 이전에 예. 들어간 사업자들은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고요. 예. 그럼 뭐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수익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수익이 되죠. 수익이 된다는 거 우리 모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안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 강제할 것인가, 뭐 강제까지 못하더라도 예. 어쨌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끔 만들 것인가를 예.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고민이 부족한 걸로 좀 느껴지고요. 그런 고민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줘야 예. 사실 이게 뭐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가든 아니면 복리 사업으로 가든 아니면 공공 증진 예. 사업으로 가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금 규모가 너무 적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민간 기업들의 좀 예. 약간 방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예. 그 어떤 그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좀 파악을 하고 예. 거의 뭐 세금과 같은 형태로 이제 어떤 수익금들을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그런 것들이 좀 연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작년에 이 그 공유화 기금에 대해서 예. 좀 개선 용역을 좀 했습니다. 해서 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정립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 기금 자체가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상당히 저희들도 저 법률 전문가라든지 통해 예. 가지고 받아봤지만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예. 이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기부금적인 성격으로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저희 행정에서가 적극적으로 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또 홍보도 해주고 예. 또 우리 참여하도록 하면서 뭔가 같이 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쩌면 마음의 감성을 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전 협약 당시에도 좀 예. 더 그 내용들을 강화시켜서 도에서 원한다면 뭐 세무조사를 의뢰해도 받겠다라든가 뭐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제 이 제주도민의 모든 그 공유 재산이 함께 이익이 공유화되고 도민들의 불만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예. 따라서 세금이나 부담금을 걷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 다만 우리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있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 가칭 풍력자원 개발예금 부과에 대한 그런 근거가 신설이 되면 이제는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니라 예. 적정한 개발 이익을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풍력과 관련해서만 많은 이야기를 나눠졌는데요. 다음 우리 그 태양광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 태양광 태양광 산업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예, 지금 현재 태양광이 실질적으로 저희 도내에 예. 지금 현재 한 684개소에 이거 6월 말 기준이면 예, 207메가와트 상당히 그 한 2년에 거쳐 가지고 예. 급상승하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고 또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많이 하다 보니 우리 예. 제주도도 그런 그 부분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좀 지금 현재 효과가 어쩌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에 대비해서 또 물론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예. 있죠. 부작용 예.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약간 좀뭐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부작용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앞으로 해소해야 예. 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우리 김정주 박사님, 우리 태양광 에너지 어떤 제주에서의 어떤 그 생산성, 효율성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태양광 발전이 예.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2012년, 13년만 하더라도 재생 가능 에너지의 95%가 풍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이 거의 30% 이상 많이 이제 따라잡았는데 그 이유 중에는 그 급격하게 이제 생산 단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 태양광 발전 보급이 늘었습니다. 예. 물론 그 상업용 발전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 가정집의 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비용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지금 설치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태양광 발전을 초지나 산지, 농지를 전용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경관의 문제라든지 네. 또 기존의 제주도의 고유한 풍경과는 좀 배치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도지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초지나 농지,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런 대책의 하나로서 전기 사업 허가 이전에 개발 사업 허가부터 받도록 지금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런 이 무분별한 태양광 네. 발전은 좀 많이 이제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전기적인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네.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결국 이런 태양광 발전소도 전력 개통과 연계되지 않으면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송배전 사업자인 한국전력에서 네. 이 신재생에너지 개통 수용성 증대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 달성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우리 김정도 팀장님은 우리 태양광 발전 사업 제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태양광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져왔던 게 사실이고요. 예. 201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도정 차원에서. 근데 2016년에 처음 나왔던 게 이제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해서 1.4 기가와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뭐 감귤 폐원지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2016년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태양광을 보급하겠다. 그리고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네. 하면서 좀 점점 이제 발전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건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와서 뭐 초지 문제, 농지 문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 열어준 거는 따지고 보면 제주도입니다. 농지에다가 이제 뭐 태양광 사업을 하라고 사실 부추긴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 1메가와트 규모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평수로는 4,500평 얘기를 했었고 농지 잠식 얘기가 사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농민단체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었던 거고 환경단체에서도 농지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이 됐고 문제는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잘 돼야 되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현재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이게 농민이 약간 주도하는 형태에서 아예 이제 뭐 그 사업자가 주도하는 형태로 약간 바뀐 것 예. 같은데 또 이런 부분도 사실 초창기의 계획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계획을 좀 남발하지 않았나 아니면 좀 너무 섣부르게 좀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좀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계획들을 좀 차분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좀 정리해서 좀 제대로 좀 갈 수 있는 방향을 또 도민들하고 충분히 좀 의견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에서 계획을 좀 재수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바람, 이 햇빛, 그 외에도 우리 소중한 제주의 공공 자원인 이 에너지들이 좀 제대로 관리도 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또 이제 도민에게 이익도 공유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 민주주의 이게 좀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행정의 역할, 우리 도민의 역할, 뭐 이제 에너지 공사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주 박사님. 예. 예,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주 드물게 생긴 전국 최초의 지방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예, 예. 현재는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발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지역 에너지 전담 기관으로서 도민들의 많은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예. 에너지 전문 기관으로서 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주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이번에 에너지 뭐 조례 개정이 좀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담겼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더욱 많이 참여해야 좋은 계획이 되고 그 좋은 계획이 꾸준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제주도가 받아들여주는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풍력과 태양,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많은 말씀. 예. 저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탄소 없는 섬 정책은 사실 아시겠지만 국내에 많이 소개도 됐고 저희 지사님 같은 경우는 다보스 포럼에 초청돼 가지고 가서 소개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 특히나 이 신재생 쪽에 네덜란드라든지 최근에 이제 프랑스 또 이번에는 필리핀 이쪽에서 에너지청 특히 정부 단위에서 벤치마킹이 오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제
뭐 각 이제 그 의원님들이 이상하게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와서 많이 소개를 해주는 아주 그 어쩌면 우수하면서 선제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 이제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에너지 민주주의. 예. 그래서 아까 또 팀장님께서 어떤 그 참여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모든 정책에 있어서 참여가 없고 정말 그 좋은 정책을 만들었지만은 불통의 어떤 정책을 했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예. 조금 더디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예.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시민연구단 우리 김정태 팀장님은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연구하거나 하시는 내용 없습니까? 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뭐 해외로 굳이 안 나가더라도 뭐 서울시 예.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것들 좀 추진해 보려고 했었지만 사실 못 해왔던 게 사실인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내지는 뭐 관련된 정책 제안들을 계속 해야 될 거고 특히 민간 거버넌스 형태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만큼 거기에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어주시고 자꾸 홍보해 주시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주시고 또 도에서도 받아가지고 우리 소중한 자원은 우리 도민들이 함께 또 감시도 하고 같이 지키고 또 이익도 공유하고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 이번 주 목금요일 날 그린 빅뱅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네. 분과별로 해가지고 저희들 그 그린 빅뱅 위원회에서 에너지 거버넌스를 갖다가 구성을 할 그 각종 그 의견 수렴의 절차를 갖다가 이틀간에 거쳐서 네. 각 기관이라든지 관련된 데 방문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달에는 우리 그 팀장님도 나왔지만 우리 그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분야의 네.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말 지금까지 그 조금 그 저희들이 어떤 그 과정에서 소통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히 그 소통을 하고 또 특히나 이 정책 자체를 갖다가 잘 알려서 수용성을 높여서 이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예, 우리 김준우 박사님도 짧게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가 중요하고 에너지 네. 민주주의적인 맥락에서 현재 에너지 법과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 공사가 지금 연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래서 시민 연구단도 이제 모집을 완료했고 향후에 연말쯤에는 한 100명의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 열린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줘서 단순히 에너지 소비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사용의 핵심적인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 바람과 이 햇빛 이런 것들이 또 도민에게 이렇게 또 공유 자산이 또 되면서도 또 환경 파괴를 최소화되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이제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바람 많은 섬 제주의 바람이 이제는 에너지가 됩니다. 햇빛 또한 제주의 소중한 공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파괴와 또 생태계 파괴 이런 논란 또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또 태양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또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이 공유되는 그런 에너지 민주주의 함께 병행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